사례별 원인 분석 및 사고 처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식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그리고 전방주 시태만에 따른 교통사고, 또는 정차 상태에서 문 열던 중 발생한 사고, 이것들이 다 경과식 사고입니다. 이 영상을 볼게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은 뭐죠?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권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진입, 넓은 차로, 우측차 우선권.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그 우선권은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 내가 양보해야 되겠네.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난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서로 과실이 큰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당신이 잘못이야. 그런 논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볼 것이 내가 서행했다, 이시정지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오시게 되면 다 책임이 그 본인한테 불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자, 두 차량 이시정지 안 했습니다. 서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우측을 봤습니다. 우측을 보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우측에서 오는 승용차는 그대로 오는 거야. 어디 보고 오고 있습니까? 앞에만 보고 또 우측만 보는 거야. 왼쪽을 봐야 됩니다. 왼쪽을 봐야 됩니다. 왼쪽을 봐야 되는데 우측을 보고 앞을 봤습니다. 좌측에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고 났으니까 난 우측차가 우선권이야 라고 주장하실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처리하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CCTV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의 눈 어디 보고 있습니까? 봐요. 그분이 고개가 돌아가 있습니다. 어디? 우측으로. 그러면 우측으로 왔다는 얘기가 부각되면서 선진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측차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인이 블랙박스를 숨기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어요. EDR도 있잖아요. EDR. 그래서 선진입이라는 것이라든지 우측차 우선권을 떠나서 교차로에서는 먼저 멈춰 있다 가겠다, 서행해서 가겠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할 때 가피가 바뀌는 것이고요. 또 큰 피해 있을 때 나의 그 처벌이 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까 나온 거 맞죠? 이렇게 그 같은 방향, 그러니까 그 좌우측으로 서로 교행하면서 교차하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겁니다.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무조건 멈춰 있다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이미 정지선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승용차는 우선권이 있지만 앞을 안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꽝 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께서는 아니 왜 안 멈췄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측차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갔는데 왜 당신이 양보 안 했어? 앞을 안 보고 간 사람이 나쁜 건데 맞죠? 그래서 이것은 우측차한테 과실이 더 많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과실 중에서도 영상 또 그 기술 내용을 통해서 가피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되더라도 벌점,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26조에서 1항부터 4항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냐, 넓은 도로가 우선이냐, 또 우측차가 우선이냐 막 너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핵심이 되는 것은 상대방 차 봤을까? 서행했을까? 일정했을까? 그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걸 꼭 좀 입증을 해주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제시한다 그러면 경찰관들도 큰 도움 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측차는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 큰 피해 아니기 때문에 벌점만 부과되고 범칙금 부과되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행정처분 말씀드렸고요. 그 보험 처리를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턴과 후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18조에서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나게 되면 이 법규 위반 행위가 했다 안 했다를 먼저 부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택시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예, 택시가 잘 갔는데 잘못 갔어요. 그 승객분께서 저 차 돌려주십시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진을 하게 돼요. 도로교통법에서 후진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후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진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다른 차에 방해가 없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인데 이 운전하신 분은 코너를 도는 차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후진하면서 결국은 후진 거리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유턴점을 봅니다. 제법 길죠? 유턴선이.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차와 제일 뒤에 있는 차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나란히 앞에 차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급하거나 또는 차가 안 보이니까 맨 뒷차가 도는 수가 있습니다. 큰 사고 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설마 돌겠어? 내가 진행차이고 우선권이 있는데 설마 유턴지로 돌겠어? 근데 돌아요. 그 원인은 앞이 안 보이거나 또 심야 시간에 좀 어두워서 멀리 안 보입니다. 유턴하게 되면 사고 안 나게 되면 아시다시피 범칙금 발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고 안 났으니까. 사고 나게 되면 유턴차한테 큰 책임을 묻습니다. 금방처럼 그 후진차 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 또 금방처럼 유선 사고 교차로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 후진 또 유턴 관계에 발생한 사건들은 다 경과실입니다. 이런 경과실 사건들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크게 책임 안 물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사고가 의외로 큰 사고가 납니다. 사망하거나 중상이 발생하게 되면 한순간에 제가 신병에 구속될 수도 있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경과실 사고입니다. 경과실 깊이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이고요.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신호기가 파랑불입니다. 그리고 직자, 그러니까 녹색이 켜 있고 직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운전 차량은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깜빡깜빡 되는데 실제 이 사건은 그 블랙박스의 화면에 문제 있는 것이고요. 신호기는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가 잘 가고 있고 또 상대방 차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택시는 오른쪽이 신호등이 망가졌습니다. 오른쪽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졌으면 멈춰있다 오셔야 되는데 그대로 오시는 거야. 그 블랙박스는 신호를 보고하고 있고요. 또 택시는 신호를 안 보신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신호등 고장차가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곳과 똑같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오는 택시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금방처럼 블랙박스 차가 전방 신호기가 빨간불이야 그러면서도 갔습니다. 빨간불이라는 것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빨간불이니까 신호위반하고 갔는데 신호기가 고장난 차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우선권은 신호등 있는 쪽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방 같은 경우는 신호기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신호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신호기가 망가져서 그러면 멈춰 있다가 저 차가 파란불을 보고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양보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그 상대방 차가 빨간불을 하더라도 혹시 신호위반 할지도 몰라.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조심히 가는 것도 사고 예방의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교차로에서의 과속사고, 신호등이 파랑불입니다. 파랑불이니까 빨리 가려고 이렇게 통과합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속도가 70km 도로인데, 이 차 블랙박스는 지금 120km 가고 있습니다. 120km 엄청 빨리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왼쪽에서 이제 교차로 안에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나 길 잘못 들었어 그러면서 방향을 트는 상태입니다. 위험한 운전 방법인데요. 더 억울한 건 무엇이냐면 이 블랙박스 운전자가 나 파란불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100대 0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 오셔가지고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차로에서 방향을 트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과실을 인정하겠다. 저는 경과실이다. 상대방은 엄청 빨리 왔으니까 과속에 따른 중과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억울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CCTV, 다른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법규 위반 행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성, 피한 가능성. 이 상태에서는 정말 솔직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께서 돌아가는 우측으로 가신 것은 큰 실수인데, 이 블랙박스 운전하시는 분도 속도를 좀 빨리 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사고 처리하실 때는, 경찰 사고 처리할 때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에 대해서 가해자, 직진하고 있는 신호받고 가고 있는 직진차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과속행위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신호기를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에 따른 책임만 좀 물을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종결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금방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꽝 한 것이 아니고요. 진로 변경이 조금 느슨하게 이루어졌고요. 상대방 차가 신호 보고 오는 차가 먼 길에 있습니다. 100m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오고 있으면 알았으면서 꽝 했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0km로 오던 100km로 오던 같이 보기 때문에 책임을 덜 묻고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지, 실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 잘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속도별 수단 거리는 그 경찰서에서 하실 때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러는데요. 1초당 100km 갈 때 27.777m를 갑니다. 금방처럼 70km 갈 때는 19.4m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산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형을 무릅쓰고 끽 밟았습니다. 끽 밟을 때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 넘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속 페달에서 넘어갈 때를 공주거리라고 그래요. 공주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처럼 70km라 그러면 공짜로 가는 거리가 13m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끽 밟았습니다. 가는 거리가 24m예요. 합쳐보니까 30m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게 정지거리라든지 공주거 제동거리에 대해서 이제 그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데 블랙박스 차가 정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시키지 않고 과속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형사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속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실제 법원에서도 크게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회전차, 교차로에서 우회전차 가해자입니다.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서 공소가 없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다만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변경이 스스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과속관차가 총알처럼 왔다 그러면 그 과속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음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근데 황색과 황색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 다음에 신호가 뭐예요? 좌회전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다음 신호가 좌회전입니다. 황색으로 가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죠. 나는 신호보고 가고 있다. 근데 옛날에는 완벽하게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등장하고 CCTV가 확대가 되면서 금방처럼 황색에 진입하다 예측 출발하다가 신호 바뀌는 것도 다 책임을 묻습니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잘못이 훨씬 큽니다. 완전하게 신호 위반했으니까요. 그런데 블랙박스도 정지선 통과할 때 황색입니다. 멈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서 다음에 좌회전 신호야 라고 하면서 가시는 그 자체가 되게 위험했고요. 결국은 오토바이한테 큰 피해 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다 그러면 황색 신호에 대한 이동 거리 때문에 사고 났다 해서 똑같이 형사입건 시킵니다. 황색 오토바이 가해자 신호 위반 중과실입니다. 황색 승용차 블랙박스 똑같이 신호 위반 책임 묻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에 있거나 사망하게 되면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꼭 좀 신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이런 도로 흔합니다. 커브길이에요. 1차로 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가던 차가 그걸 피하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한 바퀴 돌면서 멈추게 됐습니다. 이 사건 두 가지죠. 하나는 교통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그냥 가버리는 거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블랙박스 뒤따라오던 차에 찍혀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2차로 가던 차가 사고 난 계기는 1차로 차가 2차로 차를 안 본 거예요. 실제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라 그러면 사고 원인 행위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입니다. 사고 냈습니다. 법 위반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냥 가신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께 사고 난 것 같은데 서해 오십시오. 그냥 가신 분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거 알았거든요. 교통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백밀러 보니까 다른 차하고 사고 난 것처럼 보여서 그냥 갔습니다. 그게 정당할까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혹시 뒤에서 내 차에 어떤 사람이 다양한 내용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즉시 멈춰서 확인했더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내려야 된다. 안 내렸으면 책임 묻겠다. 그것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금방처럼 내가 진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꽝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쑥 간 거야. 백밀러 보니까 뭐가 사고 났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음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게 되면 이렇게 변명하면 되겠지. 되게 위험합니다. 서해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이후에 이거 갔습니까? 라고 추궁하게 되고요. 끝까지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할 겁니다. 뺑소니라고. 실제 택시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고 또 재판 과정에서 또 2심, 2심, 3심 넘어가면서 되게 큰 불이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이 안 된 사건에서는 무조건 내리셔가지고 확인하고 가는 거. 괜찮습니까? 저 가겠습니다. 저 문제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등조치 정말 중요합니다. 부상자를 구호 조치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표시 잘 해주셔야 되고 사진도 잘 찍어야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넓게 찍으시고 자동차 흔적만 찍지 마시고 다 정면, 측면 다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도 잘 그려주시고요. 사고 조사를 할 때는 교통사고 발생이 됐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게 되고 그리고 서류 작성해서 기소, 불기소 또 구속, 불구속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과실, 중과실 구분시켜서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고 통고 처분합니다. 경과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과실이라는 것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 안 되는 것입니다. 종류가 뭐라고 그랬죠?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교차 통행방법 위반, 또 전방주 시스템에 따른 교통사고, 개문사고, 주정차 위반 사고 그런 것들이 다 경과실 사고입니다. 이런 경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합의된다 그러면 불기소,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중상해 결과, 뺑소니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해서 총 12가지 위반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위반해서 인적 피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다 처벌된다. 최소한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 내가 접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려서 확인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내리셔가지고 명확하게 가는 거 습관화 시켜야 되고요. 설마 뭔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시게 되면 차후에 되게 큰 고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